답장이 없을 때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슬슬 불안해지고 결국엔 혼자서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돌리게 되죠.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기분 나빴나? 아니면 그냥 나한테 관심이 없어진 걸까? 이처럼 누군가의 침묵은 단순한 무반응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거대한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소음은 곧 자존감의 흔들림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답장이 없다는 사실 하나로 흔들리는 걸까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연결을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대화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존재 확인의 과정이기도 하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건 말 그대로 나는 너를 인식하고 있어. 나도 여기에 있어라는 신호예요. 그런데 이 연결 고리가 한쪽에서 끊기면 우리는 마치 공중에 붕 떠 있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에는 답장 없음이라는 상황이 더 크게 다가와요. 몇 분만 지나도 왜 아직도 안 받지? 라는 생각이 들고 읽고도 답이 없으면 익십이라는 단어로 상처를 받죠.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그 침묵이 반드시 무관심이나 거절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피곤하거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답장을 미루기도 해요. 메시지를 받아도 바로 답장을 못하는 거죠. 응, 알겠어 같은 짧은 말도 그 사람에겐 머릿속을 한번 정리하고 감정을 추슬러야 겨우 나오는 반응일 수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걸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거든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게 서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문장을 쓰기 위해 머릿속에서 한참을 돌고 돌아야 해요. 그러다 결국 나중에 보내야지 하고 미루다가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이건 무례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소통 방식이 조금 다른 것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을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감정의 빠른 해석을 멈추는 연습이에요. 답장이 없다고 해서 그걸 곧바로 무시당했다거나 거절당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물론 불안해지는 마음은 당연해요.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내가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은 감정을 밖으로 꺼내보는 연습이에요. 꼭 상대에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혼자 중얼거리거나 글로 써보는 것도 좋고요. 답장이 없어서 좀 속상하다. 내가 무시당한 건 아닐까 걱정된다. 이런 식으로요. 감정은 표현되는 순간 정리되기 시작하거든요. 세 번째는 내 감정의 속도와 상대의 반응 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 빠른 반응을 기대해요. 지금 당장 왜 안 봐? 왜 안 답해? 라는 조급함이 관계를 더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반응이 늦는 게 오히려 더 성실한 소통일 수 있어요. 즉흥적으로 아무 말이나 보내기보다 진짜로 무언가를 느낄 때 말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계속 기다려야 해? 아니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상대의 스타일을 이해하는 것과 내 감정을 무시하는 건 별개의 일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스타일이니까 하며 나의 불편함까지 묻어두면 결국 나만 지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는 동안 내가 나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예를 들어 지금 난 서운하다는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상대에게 무리하게 반응을 요구하지 않는 선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너 답장 안 줘서 서운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게 나를 지켜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반복이에요. 답이 없는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스타일 차이로 보기 어렵기도 해요. 이런 경우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위치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나는 이 관계에서 계속 기다리는 사람이고 상대는 늘 반응을 미루는 사람이라면 이건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땐 관계의 구조 자체를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해요. 나는 왜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연락을 기다릴까? 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까? 혹시 나도 모르게 이 침묵을 감당하는 법에 익숙해져 버린 건 아닐까? 이렇게요. 우리가 자주 반복하는 관계 패턴에는 늘 이유가 있어요. 과거의 경험, 어릴 적 환경 또는 자존감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그 이유를 꼭 찾아내야만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감정에 오래 머무는지 이해해야 비슷한 상황에서 더 빠르게 벗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침묵이 갈등의 신호였던 경험이 있다면 지금의 답장 없음도 또 버림받는 건 아닐까? 라는 감정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이렇게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감정이 맞물릴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요.
그래서 답장이 늦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고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결국 그 답장은 내게 확인받고 싶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내 감정을 확인받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누군가의 답장으로 내 존재감을 확인받는 대신 내 감정을 내가 먼저 확인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나는 지금 불안하다. 답이 없어서 서운하다. 그래서 힘들다. 이렇게 내 감정을 말로 꺼내는 순간 그 감정은 나에게서 도망가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안정시켜줘요. 두 번째는 관계에 대한 내 기준을 명확히 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소통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인지, 기다림이 나에게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지, 반복되는 무반응의 어느 지점에서 멈춰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론 용기 내서 물어보는 것도 필요해요. 혹시 내가 뭔가 불편하게 했어? 답장이 늦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이야? 이런 질문은 관계를 해소하자는 게 아니라 그 침묵 속 의미를 서로 확인해보자는 제안이에요. 물론 그 대답조차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침묵이 이미 하나의 답이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해요. 말 없는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나의 감정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답장이 없다는 건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안겨줘요. 근데 그 생각들이 꼭 나를 향한 비난으로만 향할 필요는 없어요. 때론 그 사람도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모를 뿐이고 나도 그 침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답장을 하지 않더라도 그걸 곧바로 나에 대한 판단으로 연결짓지 말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어?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주면 좋을까? 그렇게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누군가의 침묵이 나를 덜 흔들게 될 거예요. 감정 잡학, 오늘도 당신의 감정을 함께 들여다봤어요.